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로는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FOMC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새벽 3시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3시 30분에는 기자회견과 국채 발행 계획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마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하면서 23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관 투자자가 160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과격하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방산주의 흐름도 좋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수익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몸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특히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은 오전장은 이제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수급을 보면은 현물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가 좀 뚜렷한 부분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을 분야에서 보면은 외국인의 이제 대규모 매수세 유입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가장 이제 의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좀 해줬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약세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FOMC 회의 결과 부분들이 이제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연결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상승 변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하고 같은 등각의 어떤 속도로 등각으로 보면은 최근 현재 추세를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바닥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 부분들을 뭐 잠깐 참고 지수 때 참고를 좀 해보면은
왜 거래소가 아닌 이제 코스닥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현재 하락의 어떤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바뀌는 길목에 어떤 그 변곡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고점에서 보면은 그 60일째 해당이 되는, 물론 정확히 저점까지는 61일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3개월의 어떤 시간의 마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7월 26일이 어떻게 보면은 7월 26일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었죠. 고점이었는데 3개월이 되면은 10월 26일 전후가 3개월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 어떤 저점으로 나와줄 확률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바닥 가능성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어떤 그런 이 냉난점의 바닥에 대한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급등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이 한 번은 나아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만약에 이제 그려본다면은 21선하고 61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정별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앞으로 연말까지 되게 되면은 21선 저항, 조정, 돌파, 완착 이런 부분에서 계속 현재 움직여주다가 연초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단 하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역회된 숄더 형태가 여기서 뭐 출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목으로 보더라도 경기 민감주에 좀 해당이 됐던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급부상을 좀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 경기 민감주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 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내년 초를 좀 대비해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도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안건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 예정되어 있고요.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은 매각 수순을 밟게 됩니다. 두 번째 클리노믹스입니다. 혈액으로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확보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술은 암 이외에도 심장병 등의 질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했던 종목이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꼽아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지금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무려 20% 넘는 상승률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 더 예. 모아지는 자리인 것 같아서요. 예.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부분들이 전체 어떤 그 부분을 보면은 협동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1위, 그다음에 글로벌 4위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됩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고중량의 현재 협동 로봇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 현장,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그 산업 현장이라든가 약간 중장비 관련된 이런 부분에도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조립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쓰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그 뉴로메카 이런 순으로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고 또 실제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한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어떻게 보면은 시총이 약간 크면은 테마성 요인들이 약간 상당히 적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두산 5조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리바운딩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내려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바운딩 반등했던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총이 어느 정도 약간 가벼운 부분들이 더 이로운 어떤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만 바라보시면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7,000원, 66,000원 잡고 절반 정도가 되면은 33,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3,000원에 살짝 아래 단계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의 흐름들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고 한 절반 정도 반등이 5만 원에 근접한 부분까지 반등이 주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한 차례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리바운딩 반등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후발주 부분들의 뭐 뉴로메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에 좀 공략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삼성의 어떤 밸류에이션, 삼성을 좀 등에 후광을 있기 때문에 또 이적 보행의 또 흐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더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많다. 다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내 또 해외 이런 강하다 보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찾아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던 종목이라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까지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STX입니다. STX 오늘의 예.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8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예. 주가가 19%가량 급락을 예. 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악재를
기대를 안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STX도 일단 낙폭 과대가 굉장히 이제 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TX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광산 어떤 그 소재 광산 이 부분에서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가장 중요한 니켈부터 해서 아프리카의 이제 암바토비 광산 부분들의 또 지분 소유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 위한 현지 합작 투자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코쿠스 여기에 연결돼서 혹연 광산까지 각종 다양하게 이제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이 되겠죠. 중국 영정 리튬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국내 합작사를 좀 만드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어떤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크게 이제 시세를 좀 내줬던 그런 그 요인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기업 분할이 이제 물적 분할이 좀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봤을 때 진바닥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유상증자 마지막 바닥에서 유상증자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그 충격이 마지막으로 이제 받았던 그런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왜 SDX를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고점이 5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에서 또 들어올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25,000원 뭐 이렇게 들어올리주는 부분인데, 25,000원이 아니라 10분의 1, 아니고 5분의 1 토막, 다시 말해서 10,000원도 이제 깨진 그런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5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대바닥자리 좀 해당이 되고, 이 가격대가 현재 시세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이 냉라인점에 해당이 됩니다. 냉라인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3파가 지나치게 길지만은 그래도 이 냉라인점이죠. 이 저점의 냉라인점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락 추세를 할지라도 크게 들어올린 자리, 이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큰 폭의 반등들이 전체 하락에 대한 뭐 최대 있는 절반까지, 미니멈 3분의 1까지는 약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STX 오늘 현재 큰 폭의 반등들은 아니지만은 종가상 5일선에 안착이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TX 꼽아주셨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 고려해서 꼽아주셨고요.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투자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음 AI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로봇, 인공지능 AI 이쪽으로 좀 좋은 시세가 좀 나고 있는데요.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마음 AI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자, 마음 AI 부분들이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좀 앞서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은 뭐 솔트룩스나 이제 폴라리스 부분까지 좀 있긴 있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시세가 그동안 안 났던 종목인데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과학기술 현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연구원이 좀 추진하고 있는 AI 모델 공급 두 주체 중에 한 업체로 선정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에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KT하고 네이버를 제외하고 마음 AI하고 아이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이 업체는 오케스트라라는 오픈 현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이제 발빠르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업체도 커스터마이징 좀 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마음 AI가 가장 먼저 이런 모델을 만들면서 광범위하게 어떤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진출하고 있고 해외도 진출도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이제 시세 부분들이 한번 10,000원대에서 약 33,000원까지 약간 올랐었죠. 물론 이제 시총이 뭐 그렇게 이제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때 이제 신고가를 찍으러 가려다가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온바닥까지 왔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서 가려는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을 좀 현재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평선의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은 어느 때 매수 찬스가 되냐면은 21선을 좀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21선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인 가운데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좀 되는데 지금은 5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일선이 저점이 낮아지는 쌍바닥이 좀 해당이 되지만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로 하려고 하는 가운데 주가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거래량이 뚫는 어떤 흐름들이면은 선행적인 매수 신호가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AI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마음 AI 살펴봤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그동안 좀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1선 돌파하고자 하느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주제는 차세대 전지, 전고체와 반고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제 보면서 반고체라는 말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 사이가 반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사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가장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어떤 전지 부분들은 전고체란 것은 간단한 얘기로 보면은 전액이 이제 고체란 뜻의 개념이고 분리막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 액체이고 분리막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화재나 이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과정에서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숨에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그 사이 전체가 이제 액체전이 있다 하는데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 바뀌고 분리막이 고체 전해질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런데 왜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들 때 양극재에다가 양극 활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음극 활물질이 있고 두 장이 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전해액으로 감싸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현재 양극재 하나, 음극재 하나 가운데 고체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어떤 호일 하나 딱 석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석장을 한 번에 이렇게 코팅하듯이 하게 되면은 플렉시블 또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공정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의 어떤 무게를 좀 두기 때문에 전고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의 2차 전지의 단점들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암암리의 전기차가 불이 잘 나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이 좀 현실이죠. 이제 그걸 좀 대체를 하는데 좀 더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이제 발전 트렌드를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액체 전해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중간 단계로 접어들면서는 뭐냐면은 음극재도 바뀝니다. 흑연 대신에 리튬 금속으로 음극재를 대체를 하는 현 부분들로 이제 바뀌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리튬 금속 전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분리막과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양극재를 훨씬 더 이제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제 중간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 리튬 금속 전지 또는 현재 젤 형태의 액체 전해질 이게 반고체 전지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부분들로 트렌드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좀 어떻게 만드는 부분들이냐 물론 기술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설명하는 부분들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양극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양극재 이후에 알루미늄판 그리고 양극 활물질이 좀 있고 노란색으로 펼쳐진 부분들이 이제 고체 전해질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래 구리판 위에 이제 리튬 금속을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실리콘 다시 말해서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제 원래는 흑연인데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첨가를 하는데 실리콘이 부피 팽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좀 해야겠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서 아예 그물망처럼 감싸서 부피 팽창이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해질하고 분리막 자체가 약간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흑연도 비중도 확 줄어드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향상이 되는 그런 트렌드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차세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부분들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상용화 계획을 앞당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KU는 2028년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CATL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반고체 전지를
조만간 상용을 좀 한다 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도 좀 더 앞당기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헤게모니 쟁탈이 가장 왕성하게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어떤 자 양극재 업체들, 셀 업체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을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상용화를 전부 다 보시면은 황화물계 전고체, 이것도 황화물계 전고체,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 이쪽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로 거의 압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전고체가 현재 전고체 종류의 방식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제 특징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방식이 황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 그다음에 고분자계 전고체, 그다음에 산화물을 이용한 산화물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제 황화물계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특징들을 보면은 이원 전도도가 뛰어나고 온도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생산의 용이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황화물계가 이제 대세가 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산의 용이성, 고분자계는 생산의 용이성이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이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산화물계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황화물계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의 용이성만 좀 더 갖춰주면은 최고의 어떤 상용화 어떤 전고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황화물계보다 더 앞선 방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황화물계 황화리튬 주요 제조사 그러니까 원래 재료를 황화리튬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의 그 대량 생산 기술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단가가 비싸면은 되지는 않죠. 지금도 황화리튬이 나오는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기술을 갖추는 업체가 이수화학, 정성케미칼, 레이크머틀즈,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수화학이 황화리튬 데모 플랜트를 하고 가장 먼저 에코프로나 이쪽에 한다면서 가장 큰 시세를 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리튬황 그다음에 리튬 이온 어떤 부분까지도 요거는 별도로 황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전지를 만드는 어떤 방식까지도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양극재를 아예 삼원계가 아니라 황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고체 그리고 전고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반고체에서는 음극재 대신 흑연 대신에 리튬 금속을 사용을 하고 분리막이 있고 또 액체 전해질이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전고체는 양극재를 황으로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있는데요. 이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정리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만나봤고요. 에이스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 SGC 에너지입니다. 9월 22일에 소개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조금 더 우세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조금씩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신재생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SGC를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다른 의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이 부분들이 약간 확대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좀 덜한 부분들이 SGC 에너지인데 SGC 에너지 부분들은 현재 열병합 어떤 발전소를 약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서서히 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오랜 동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부분들을 이번에 좀 탈피를 하려고 마지막 정고점에서 눌림목 보이고 장중에 급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안착을 하고 오늘 좀 소폭 플러스가 나온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한번 순환매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SGC 에너지 다시 한번 AS 해봤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에너지 관련 쪽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타이밍 한 번씩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수혜주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위 동메달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위 동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네. 분리가 된 종목이고요. 지난 5월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모멘텀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신설 분할 좀 되면서 빠져나온 부분들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정밀화학 분야,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황화리튬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들에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분할 신설 이수화학의 분할 신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올해부터 이제 정밀화학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어떤 중간 올리온 물질 현재 여기서는 말씀을 좀 다 못하겠지만은 현재 NOM 그다음에 MDM 이런 나시 그다음에 TDM이라는 여러 가지 중간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이때 황화수소를 쓰면서 첨가지로 쓰면서 많이 이제 정밀화학 쪽에 어떤 특화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황화수소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화리튬에 대한 연관된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특허를 보시면은 고수율, 고순도로 황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특허를 좀 했기 때문에 대량 양산 기술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황화리튬을 이제 시범 생산, 그러니까 데모 플랜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 업체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업체에 공급 계획까지 체계를 좀 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상장이 됐을 때 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줬죠. 8만 원짜리가 무려 5배가 좀 올랐던 58에 45만 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빠져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4분의 1까지는 아니고 4분의 1 거의 이제 근접한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약간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주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메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정우체 배터리에서는 일단 양극재를 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이 황화 리튬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상용화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빨리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2위 은메달 종목입니다. 오늘 유독 좀 이름이 긴 종목들이 많이 예.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레이크 테크놀로지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고체 사업에 대해서 좀 진출을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한 번씩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왜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소재 종목의 좀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희귀 금속에 좀 해당이 되는 현재 트리메틸 아민이라고 약자로 TMA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LED,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에서 다양한 촉매제 또는 전구체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들기 전 단계 물질에 화학작용을 하는 그런 다양하게 좀 소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첨단 소재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런 쪽에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쉽게 약방의 감초처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다음 이제 보시다시피 LED 반도체, 태양전지,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주요 제품을 만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업체가 또 글로벌 차원에서 보시면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가장 독보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현재 TMA 부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성이 독보적이고, 또 이 TMA는 전 세계 4개 업체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더 많은 응용부에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2차 전지,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 하이케이라는 물질이 좀 있습니다. 하이케이라는 물질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D램을 만드는 어떤 슈퍼 커패시티의 유전율을 조절하는 하이케이 물질, 그다음에 절연체로 현재 배리어 어떤 금속 배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어떤 절연체 물질, 다양한 하이케이 물질을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황화수소 어떤 반응기 황화수소에 대한 제조 방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화 리튬에 대한 대량 생산 기술을 이 업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대량 기술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런 요소 때문에 4,000원짜리가 무려 26,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죠. 두 가지 재료가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절반 정도 빠지는 부분들, 이 넥라인점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나타나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현재 이수 화학만 알고 있지 새로운 뉴페이스는 없기 때문에 은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이 전고체와 관련해서 물론 주목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TMA 독점 생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리바운딩이 가능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단 힌트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특별하게 꼬집을 내용이 좀 없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 이것도 이제 만능 소재를 좀, 현재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은 좀 네. 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의 팁을 드리면은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인데 T가 들어갔습니다. T 마지막에 예. 네, 일단 힌트로 마지막에 T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완벽한 종목명이 또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종목이 1위 금메달 종목인지일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경 AT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 나노 소재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덴탈 소재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현재 소재가 있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 이쪽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복사기 이제 토너의 외첨제로 활용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좀 해줄 부분들은 중공 실리카 기술을 가지고 탄소 나노 튜브가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공 실리카를 개념을 가지고 다양하게 원료 물질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5G, 6G 이제 기판 소재용 실리카 쪽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뉴페이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의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현재 TI맨용 방열 소재, 방열 소재는 2차 전지의 케이스 아래에 있는 갭패드 그다음에 갭 필러 부분들이 이제 방열 소재에 좀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의 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론 쿨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추가 소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머물지 않고 이 회사에서 만든 부분들이 붕화물계 현재 전고체라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황화물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앞선 어떤 그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붕화물계일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같은 경우는 현재 물과 만나게 되면 황화수소를 독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생산 시설부터 그다음에 실제 상용 기술까지 이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붕화물계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관련 특허가 6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황화물계를 더 뛰어넘는 어떤 전고체 기술이 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래서 다소 전고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적으로 붕화물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셀 제조업체 3개사 가운데 1개사와 테스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조만간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해서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워낙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황화물 이외에 붕화물계 최고의 종목이다,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업체 방열 소재도 만들고 있고요. 황화물 그 앞서서 더 나가서 붕화물까지 유일하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로는 맨 끝에 T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9% 상승하면서 2,3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1.52% 상승하면서 759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양시장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장 막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전고체, 반고체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배터리의 구조와 차이점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전고체를 목표로 향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시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순환매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